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전자만 영원히 찬양하고 있는 천 회장입니다. 오직 삼성 바라기예요. 삼성 찬양 1등 1등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좀 싫거나 좀 불편하신 분들은 영상 시청 안 하셔도 됩니다. 오직 삼성 빠기 때문에 좀 답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 아저씨 자꾸 삼성만 빨고 있냐 하는데 삼성만 좋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에 대한 열정을 갖고 하시면 돼요. 주가가 뭐 빠지든 오르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확신을 갖고 장기 투자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끝까지 가는 거지 뭐. 제가 했잖아, 한 10년 정도는 끝까지 갈 거라고. 10년. 하여튼 10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손잡고, 손에 손잡고 같이 멀리 갔으면 좋겠어요. 직진하셔야죠. 이번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할까요? 상속세 관련된 이야기를 해요. 상속세. 특히 중국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잠시 볼게요. 우리 삼성전자는 삼성가는 지금 난리였죠. 상속세 때문에 지금 난리예요. 이놈의 상속세 때문에 결국은 팔지 말아야 할 그 주식도 팔아야 돼. 참 이게 보면 깝깝합니다. 깝깝해. 내가 볼 때는 오죽했으면은 블록딜까지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막 주가를 막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개미들만 피해보고 있어. 지금 하여튼 코로나 그 대유행이죠. 대유행 이후에 전 세계에 걸쳐가지고 현재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요. 부익부 빈익빈. 아주 상당히 심각하죠. 지금 돈 있는 사람은 계속 돈만 있는 거고 없는 사람들은 계속 거지 되는 거야. 세계적 경제학자 그 토마 피케티가 참여하는 그 세계 불평등 연구소가 그 펴낸 게 있는가 봐요.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를 보면은 하위 50%가 전체 자산의 2%를 갖고 있어. 하위 50%가. 그럼 상위 10%, 이 상위 10%가 차지한 부가 한 76%에 달한대요. 야, 진짜 심각하다. 상위 10%가 결국 76%를 갖고 있다는 거죠. 더구나 상위 10%의 부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상위 10%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중국도 예외가 아니야. 중국도. 여러분 중국 가신 분들은 아실 거야. 중국은 더 비참합니다. 더 비참해. 이 도심지와 시골 가면은 내륙 가면은 장난이 아니야, 진짜.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자산 600만 위안, 그 600만이면 얼마야? 600만 위안이면은 한 11억 4천만 원 되는가 봐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 이상을 그 보유한 부유층이 508만 가구야. 508만 가구에 달했다. 이들 가구의 자산 합계는 그 전년 대비했을 때 한 9.6% 정도 증가를 했다네요. 그래가지고 160조 위안, 한 3경 400조, 한 400조 정도를 기록하는 등 상위 계층으로의 집중도가 강화되는 거예요. 게다가 중국은 그 다른 국가와 달리 그 상속이나 증여세가 없어. 와, 땡큐네 완전. 상속, 증여세가 없는 나라야. 얼마나 좋아. 그냥 대물림이야, 대물림 그냥. 그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국가보다도 더 자본주의적인 국가가 바로 중국이란 겁니다. 상속 증여세가 없다. 이 사진 속의 모습 보세요. 멋져 보이죠? 여기가 120층짜리예요. 120층짜리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하이의 호텔입니다. 호텔. 저도 상하이 가봤는데 멋진 호텔이네요. 밖에서만 봤지만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이게 120층짜리 호텔이라는 겁니다. 지난 14일이죠. 14일 중국 부자 보고서를 이제 발표하는 그 후룬 연구원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2021년 후룬 재산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그 후룬 연구원도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영국인 그 로퍼트 후지워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1990년대 후반 중국으로 건너와서 그 아서 앤더슨 상하이 지사에서 일하다가 중국 부자 순위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문을 아무리 막 뒤져도 관련 기사가 없어. 없어서 직접 자기가 중국 그 부자 순위를 작성했다고 하네요. 그 순위가 미국 포브스지의 영문으로 또 실려요. 그래서 큰 호응을 받게 되면서 아예 창업을 하는 거예요. 창업에 나섰다. 그래서 후룬연구원. 이 후룬연구원은 중국을 대표하는 부자연구소요. 부자연구소로 이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따르니까 그 부유층 기준은 자산 규모 600만 위안, 아까 11억 4천만 원이라 했죠. 그 이상을 말하는 거고,
올해 1월 1일 기준 508만 가구에 달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1.3% 정도 늘었다. 그 자산 규모가 1000만 위안 이상인 그 상위 순자산 가구는 한 2% 정도 이제 증가를 해서 206만 가구 돼요. 그 자산 1억 위안이죠. 한 190 정도, 190억 정도 이상인 그 초상위 그 순자산 가구는 한 2.5% 늘어난 13만 3,300 가구를 기록을 합니다. 그 3천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글로벌 초상위 순자산 가구도 한 8,500 가구 정도 달하는데 이들이 바로 중국판 슈퍼리치야. 슈퍼리치. 와, 슈퍼리치다. 중국 부유층의 그 지역별 분포도를 살펴보면은 수도인 베이징하고 경제 수도로 불리는 상하이의 부유층이 각각 72만 8천 가구, 62만 1천 가구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합니다. 베이징에도 엄청 많네요. 부유층들이. 상하이는 또 많고. 하여튼 뭐 베이징, 상하이 다 몰려 있어. 보니까. 하여튼 그 베이징하고 상하이 양대 도시에 중국 전체의 그 자원이 몰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이 어디냐? 선전이죠, 선전. 선전 한번 가보고 싶네, 갑자기. 그리고 광저우, 항저우, 뭐 이런 도시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닝보도 많구나. 포산, 둥관, 윈저우, 이렇게 원저우, 이렇게 많아요, 좀 도시들이. 근데 주의할 내용은 지금부터 합니다. 왜냐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600만 위안 그 이상을 보유한 가구의 자산 합계가 9.6%가 늘어난 그 160조 위안을 기록하면서 상위 계층으로 돈이 쏠리는 정도가 강화돼요. 상위 계층으로 돈이 쏠린다. 그래서 160조 위안은 지난해 중국 그 GDP의 약 1.6배에 달하는 규모다. 대단하죠. 1.6배. 하여튼 중국에서는 그 부의 대물림이 갈수록 중요한 그런 키워드로 이제 부상하는데, 보고서는 향후 10년 이내 18조 위안, 20년 이내는 49조 위안, 30년 이내는 92조 위안, 일경 7,500조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세대로 이게 이전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재밌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중국은 아직까지 상속과 증여세가 없다.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재산권에 대한 규정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이유도 있고요. 지난 90년대 이후 경제개발과 더불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부가 축적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진 사례가 적은 것도 원인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삼성 상속세 관한 뉴스가 종종 중국 신문에 등장을 해요. 2020년 12월에 삼성가가 고 이건희 삼성회장의 그 유산에 대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12조 원 이상의 상속세를 납부한다는 뉴스가 중국 신문을 장식을 했는데, 그 기사에는 한국의 상속세는 전 세계에서 높기로 유명하다. 과세 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면은 상속세율이 50%라니까, 50%. 그리고 다른 내용도 실렸어요. 2021년 11월에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253만 주를 담보로 해서 1,000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뉴스가 또 실려요. 그 중국 언론은 삼성가가 유산 26조 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12조 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면서 삼성그룹의 그 장공주 임금이 누이라는데, 하여튼 장공주마저 대출로 세금을 낼 정도이니 유산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만하지 않냐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 삼성가의 상속세 납부 뉴스가 그 중국에서 주목을 받는 건 중국 그 부유층 수가 500만 가구 그랬죠. 아까 500만 가구를 돌파를 할 정도로 급증했기 때문에, 또한 중국의 민영기업 중 상당수가 가족기업이에요. 아직 지분을 증여한 비중이 아주 낮은 것도 이유 중 하나인데, 그 중국의 기업가들은 중국의 상속세 돈 여부에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조만간 중국도 하지 않겠나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중국도 상속세 관련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닌데, 94년에 세제 개혁 때 상속세를 징수 가능한 세금 목록에 포함시켰어요. 96년에는 제9차 5개년 계획과 2010년도 장기 비전 목표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단계적으로 징수하겠다 밝힙니다. 2016년에는 중국 최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이 그 발표한 경제 블루북에서 이 부동산세하고 상속세 도입을 촉구를 합니다. 부동산세하고 상속세. 그 상속세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갈려요. 찬반 의견이. 중국이 상속세를 도입할 여건이 무르익었다고 보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산이 600만 위안 이상의 부유층이 508만 가구로 증가하는 등 부자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학계에서도 제14차 5개년 계획 2021년에서 25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기간에 상속세랑 증여세 징수를 촉구하는 등 상속세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거야 지금. 중국도 너무 빈부차가 심하니까. 한편 상속세를 징수할 경우 중국의 부가 이제 해외로 유출될 수 있고 인재에 대한 흡입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겠죠. 한 20일 그 포브스지의 그 실시간 세계 부호리 따르니까 중국 최대 부호 중산산, 농부산첸 이런 회장의 재산이 벌써 80조 원에 달한다. 80조. 80조 원에 달한다. 야, 대단하죠. 나중에 그 중산산의 아들 중지우스 이 사진 속에 있는 거죠. 이 젊은 친구예요. 지금 보니까 이 34살짜리 생긴 거는 보이고 나이가 좀 많이 먹어 보이는데 하여튼 이 아들 34살짜리 그 중슈즈가 80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물려받을 때 80조. 야,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할까요? 아마 중국에서 똑같은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왼쪽에 있는 사람이 농부산첸의 그 회장입니다. 68세. 아, 참 대단하다. 80조 원의 재산. 아주 중국도 지금 이전 초긴장인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상속세 이거 문제 좀 약간 문제가 있어요. 너무 많이 뜯어내 버리면은 기업 진짜 총수들 기업 활동을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개선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고 유쾌한 하루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